CNN 아시아 섹션에 올라온 3분짜리 영상 클립 하나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의 엘로이즈 가르니에 교수, 42세 도시공학 박사이자 CNN 도시계획 자문위원입니다. 그녀가 제작한 서울의 도시 기적, 시민이 지키는 도시라는 제목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한국의 청계천과 서울 시민 문화를 다룬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한국에 파견될 때 엘로이즈 교수는 청계천을 이미 교과서에서 인용해온 모델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과 백로가 서식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내레이션 넣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세요라는 그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무음 영상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청계천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단순한 도시재생 조사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의 영상이 됐을까요? 프랑스 전문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청계천에 숨겨진 진실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2026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엘로이즈 가르니에 교수는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2세인 그녀는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의 도시공학 교수이자 CNN의 도시계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유럽 주요 도시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CNN에서 의뢰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후속 다큐멘터리를 위한 현장 자문이었어요. 청계천은 이미 그녀가 수년간 논문과 강의에서 인용해온 모델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과서나 보고서로만 접했을 뿐 직접 현장을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훌륭하긴 해도 현장이란 건 다르니까. 11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가이드로 나온 박지윤 담당관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경관 담당관인 그녀는 38세에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인상이었어요. 엘로이즈 교수님 반갑습니다. 청계천을 직접 보시게 되어 기대되실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예요. 사실 저는 청계천 복원 당시 시민 반대 설득에 참여했던 실무자 중 하나거든요. 그때의 경험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박 담당관의 말이 흥미로웠어요. 95%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전 세계 도시계획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첫 일정으로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걸으니 청계천의 시작점이 나타났어요. 와! 엘로이즈는 첫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바닥 분수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일본 관광객들이 조심스럽게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도심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분리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2003년에 여기는 고가도로 아래 암울한 공간이었어요. 박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차량 소음과 배기가스, 그리고 복개된 하천 위로 노점상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엘로이즈는 지금의 모습과 과거를 비교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수로를 따라 조성된 보행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물이 콸콸 흘러가고 그 위로는 다양한 교량들이 아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가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긴 목을 가진 우아한 새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건 백로네요. 박 담당관이 말했어요. 도심에 백로가 살고 있다고요? 네, 복원 이후 정착한 새들이에요. 지금은 25종 정도의 어류와 5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엘로이즈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수준의 생태 복원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백로가 망설이다가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도심의 빌딩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엘로이즈가 중얼거렸어요. 27개월의 공사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웠던 건 시민들을 설득하는 거였죠. 박 담당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보다 사람이 더 복잡한 문제였다는 걸 엘로이즈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첫날의 인상을 정리했어요. 첫날 소감 청계천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도시와 시민의 관계를 바꾼 프로젝트. 도심에 백로가 서식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 어디선가 청계천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내일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해 볼 예정이었어요. 과연 이 아름다운 공간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원래 수치와 데이터로 도시를 분석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오늘 본 백로의 모습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도시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박 담당관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날 아침, 엘로이즈는 박 담당관과 함께 청계천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복원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 담당관이 태블릿에 저장된 흑백 사진들을 꺼냈어요. 1970년대 고가도로 아래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암울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더러운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는 무허가 노점상들과 판잣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지금의 청계천과 같은 곳인가요? 엘로이즈가 믿기 어려워했어요. 네, 정확히 같은 자리예요. 1958년에 복개되어서 2003년까지 45년간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 걷고 있는 아름다운 수변 산책로와 사진 속 모습을 비교하니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청계천을 따라 더 깊숙이 걸어가면서 박 담당관이 복원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반대는 상인들이었어요.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2만여 명의 상인들이 95% 반대했거든요. 그런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였어요.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상인들의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했죠. 엘로이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주민 갈등은 가장 큰 난제였거든요. 그때 수변 산책로 아래에서 작은 동물 하나가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물가를 재빠르게 오가는 갈색 털의 작은 포유류였어요. 저건 수달인가요? 엘로이즈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복원 후에 자연스럽게 정착한 거예요. 박 담당관도 신기해하며 바라봤어요. 도심에 수달이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바로 그때 근처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생님, 저기 수달이에요. 돌아보니 초등학생들 10여 명이 선생님과 함께 청계천 생태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달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수달이 여기서 뭘 먹고 살아요? 청계천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물이 깨끗해야 수달이 살 수 있단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엘로이즈는 감탄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니 청계천 지킴이 조끼를 입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로 청계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청계천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박 담당관이 인사했어요. 네, 오늘은 수질 검사와 생물 관찰을 하고 있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답변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셨나요? 저는 5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죠. 그분이 들고 있는 관찰 일지를 보여주셨어요. 날짜별로 발견한 동식물, 수질 상태, 시민들의 이용 현황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전문적이네요. 엘로이즈가 감탄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주 같은 곳을 관찰하다 보니 작은 변화도 금방 눈에 띄어요. 보상은 받으시나요? 전혀요. 그냥 이 공간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잠깐 멈춰서 말을 걸었어요.
여긴 예전보다 더 시원해졌어요. 바람이 다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 주변은 주변 지역보다 확실히 서늘했습니다. 열섬 현상 완화 효과예요. 복원 후 주변 온도가 평균 3.4도 정도 낮아졌거든요. 박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복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홍수 200년 주기 대응 설계, 지하수와 한강수를 활용한 수질 관리 시스템까지. 기술적으로도 정말 완벽하네요. 엘로이즈가 자료를 보며 놀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공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박 담당관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때 창밖으로 황조롱이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맹금류를 본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 황조롱이도 복원 후에 정착한 건가요? 네, 이제는 청계천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됐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소감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공학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음. 시민 갈등 관리가 핵심이었고 결과적으로 생태계까지 복원됨. 수달, 백로, 황조롱이가 공존하는 도심 하천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청계천 지킴이 분들이었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순전히 애정만으로 이 공간을 지키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생태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다. 박 담당관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복원된 건 강물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과 애정이었습니다. 내일은 청계천의 야간 문화를 체험해볼 예정이었어요. 밤에 청계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셋째 날 저녁 엘로이즈는 청계천의 야간 풍경을 경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해가 지면서 청계천을 따라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청계천 위에는 수십 개의 교량이 걸쳐 있었어요. 각각의 교량마다 다른 디자인과 조명으로 특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그 중에서도 광통교 아래로 내려가 봤어요. 교량 아래 넓은 공간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 가수,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앉은 시민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여유로운 문화 활동이 펼쳐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공연이 정말 좋네요. 혹시 프랑스 분이신가요? 돌아보니 26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 도구들과 작은 의자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 거리 아티스트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엘로이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이에요. 서울예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요. 줄리샤르라고 소개한 그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곳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그의 그림을 구경하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해도 되나요? 허가 같은 건. 서울시설공단의 아마추어 공연으로 사전 신청을 했어요. 초상화 그리기는 비음악 공연으로 분류되는데 상거래 목적이 아니면 무료로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줄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전혀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돼요. 연극이나 퍼포먼스, 페인팅 같은 활동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고요. 음악 공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버스킹도 사전 신청이 필수예요. 하지만 절차가 어렵지 않아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이뤄지는 문화 활동이었던 거죠. 프랑스에서는 어땠어요? 프랑스 거리에서는 집시나 불법 체류자, 소매치기 걱정에 작품 활동을 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밤중에 이렇게 나와서 그림에만 집중해도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엘로이즈도 파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예술 활동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창작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줄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엘로이즈는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청계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커플들,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모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엘로이즈가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줄의 설명을 들으며 엘로이즈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공공공간의 야간 이용이 종종 문제가 되곤 했어요. 소음, 쓰레기, 때로는 안전 문제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공간은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엘로이즈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이 공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 관광객이 다가와서 초상화를 주문했어요. 일본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줄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줄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여성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친구 추천으로 청계천을 보러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밤에도 안전한가요? 네, 전혀 걱정 안 됐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질서정연해서 편하네요. 일본 관광객의 증언도 줄의 말과 일치했어요. 그림이 완성되고 관광객이 기뻐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교류들이 모여서 도시의 문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줄 씨,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작업하실 건가요?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할 생각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허가 신청도 계속 받으시고요. 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하지만 번거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규제가 아니라 보호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정말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고 벤치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어요.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엘로이즈는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셋째 날 소감 청계천의 야간 문화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독특함. 범죄보다 창작이 흐르는 거리.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걸 체감. 체계적 관리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의 조화. 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작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의 말이 도시계획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도시란 단순히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청계천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자유로운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곳 말이죠. 내일은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문화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볼 예정이었어요. 넷째 날 저녁 엘로이즈는 청계천의 팔경을 따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오간수교, 광통교, 장통교까지 이어지는 구간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폭포, 벽화, 조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심 속 오아시스였습니다. 하지만 엘로이즈의 눈에 가장 들어온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조용히 웃고 있는 시민들이었어요. 작은 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노부부, 물에 발을 담근 채 책을 읽는 청년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상이 되었구나. 엘로이즈가 중얼거렸어요. 특별한 날에만 찾는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진짜 일상 공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는 모두 정해진 곳에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떠날 때 자신이 사용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갔습니다. 공공의식이 정말 높네요. 혼잣말을 하며 관찰을 계속했어요. 그때 금연구역 표지판 근처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셀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 시민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여기는 금연구역이에요.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성은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괜찮은데 왜 유난이냐?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규칙은 지켜야죠.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시민이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젊은 남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담배를 끄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알고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과하셔서 감사해요. 시민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사과에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그 장면을 지켜본 엘로이즈는 깊이 감동했어요. 공공질서를 지키는 방식이 정말 품이 있었거든요. 무질서조차 품위 있게 제어하는 시민사회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감정적이고 대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청계천 지킴이 조끼를 입은 정다운 씨를 만났습니다. 28세의 환경 NGO 활동가인 그녀는 2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을 관찰하고 있어요. 정다운 씨가 들고 있는 태블릿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 주요 활동, 발견된 문제점 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 전문적이네요. 처음에는 그냥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인가요? 아이들이 청계천에서 자연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볼 때요. 도심에서도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정다운 씨의 눈빛이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가끔 외국 관광객들 중에 규칙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설명해드리면 이해해주세요. 아까 본 상황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문화 차이는 있지만 대화로 충분히 해결돼요. 정다운 씨의 말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성숙했어요. 밤 9시가 넘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청계천은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있었습니다. 야간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그리고 여전히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까지 24시간 도시의 모습이네요. 엘로이즈가 감탄했어요. 네, 안전하니까 가능한 거죠. 정다운 씨가 답했어요. 공공질서는 목소리 높은 법이 아니라 낮은 존중의 반복이네요. 엘로이즈의 말에 정다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넷째 날 소감 청계천의 진짜 기적은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식. 갈등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성숙한 대응 방식. 자발적 참여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 특히 금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했고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학습과 성찰의 결과였을 겁니다. 내일은 청계천의 자전거 문화와 야간 안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 예정이었어요. 다섯째 날 밤 1시, 엘로이즈는 청계천 자전거 도로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여러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어요. 야간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밤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박 담당관과 함께 자전거 도로를 걸으며 관찰했어요. 네, 2021년에 청계천 자전거 도로가 개통된 후로 야간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약 5.94km 구간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정말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안전 표지판과 조명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헬멧을 쓴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24세 정도로 보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시간에 혼자 자전거 타셔도 괜찮으세요? 엘로이즈가 영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여성이 자전거를 세우고 대답했어요. 아, 전혀 괜찮아요. 저는 캐서린이에요. 미국에서 왔고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캐서린 브룩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환경공학과 유학생이었어요. 밤에 혼자 자전거를 타도 안전해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매일 이 경로로 통학해요. 밤 1시에 여자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요. 캐서린의 증언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어땠나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에 혼자 자전거 타는 건 상상도 못해요. 특히 여성은 더욱 위험하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런던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템스강 자전거길보다 이쪽이 더 좋아요. 덜 붐비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니까요.
캐서린이 가리킨 자전거 도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이 한강까지 연결되나요? 네, 고산자교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한강 자전거 길로 연결돼요. 정릉천까지 포함하면 서울을 가로지르는 완전한 네트워크예요. 박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총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청계천 구간만 5.94km, 전체 네트워크로는 23.3km 정도 돼요. 정말 대단한 인프라였어요. 도심을 관통하면서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도시는 많지 않았거든요. 캐서린과 헤어진 후 조금 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어봤어요. 정말 늦은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라이더들이 지나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는 사람, 새벽 운동을 위해 나온 사람, 그리고 국토종주 중인 사람들까지. 도시의 속도가 정말 다양하네요. 엘로이즈가 감탄했어요. 네,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도시를 즐기고 있어요. 박 담당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응봉삼거리 쪽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한 라이더와 대화를 나눴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국토종주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시는 건가요? 네, 오늘 밤에 완주 예정이에요. 밤에 혼자 이런 장거리를 달려도 안전한가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한국의 자전거 인프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의 자신 있는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국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연결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야간 조명과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밤에도 안심하고 달릴 수 있고요.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자전거에 대한 배려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배려하고 보행자들도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정말 그랬어요. 자전거 도로를 걸으면서 관찰해보니 보행자들이 자전거 전용 구간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청계천 자전거 도로의 활동은 계속됐어요. 물론 낮보다는 한적했지만 여전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24시간 도시네요. 엘로이즈가 놀라워했어요.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 특히 청계천 같은 곳은 언제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특히 캐서린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 1시에 여자 혼자 자전거를 타도 걱정이 없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준의 안전성을 의미했거든요. 이런 안전은 단순히 CCTV나 순찰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상호 신뢰와 배려,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소감 청계천 자전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 야간 안전성과 네트워크 연결성이 탁월. 도시의 속도는 젊은이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각자의 리듬으로 도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내일은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CNN에 보낼 예정이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여섯째 날, 엘로이즈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 기록한 클립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청계천의 백로, 수달의 모습,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문화, 그리고 야간 자전거 문화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청계천 지킴이 정다운 씨와 아이들이 함께 생태 관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달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는 순간, 그리고 정다운 씨가 자연의 소중함을 설명하는 장면. 어떤 연출도 없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진짜 교육의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이면 충분해. 혼잣말을 하며 그 클립을 CNN 편집부에 전송했습니다. 함께 보낸 메모에는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어요. 내레이션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2시간 후 CNN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로이즈, 이 영상 정말 감동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자연스러운 장면을 담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연출이나 각본 없이요. 이거 특집 클립으로 먼저 송출해봐도 될까요? 편집부 팀장 장알랭 슈미트의 제안이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3분 정도로 편집해서 CNN 아시아 뉴스 시간에 특별 클립으로 방영하는 거예요. 엘로이즈는 그 제안이 좋았어요. 긴 다큐멘터리보다 짧고 강렬한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CNN 아시아 뉴스에서 청계천 클립이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도시 기적 시민이 지키는 도시였어요.
아무런 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오직 현장의 소리만 담긴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정다운 씨의 따뜻한 설명까지. 방송이 끝나고 30분도 안 되어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CNN 공식 계정의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어섰어요. 서울이 진짜 도시의 미래다.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도시도 청계천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울 모델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까지 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서울의 청계천 도시재생을 넘어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BBC에서도 서울은 어떻게 도시 신뢰를 만들었나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엘로이즈도 이런 폭발적 반응에 놀랐어요. 단순한 현장 기록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CNN 파리 본사의 장알랭 프로듀서와 아시아 총괄팀이 참여했습니다. 엘로이즈,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하루 만에 1천만 조회수는 CNN 역사상 드문 일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네요. 이참에 장편 다큐멘터리로 확장하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자극적인 요소들도 추가해서 말이에요. 장알랭의 제안에 엘로이즈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극적인 요소라고 하면 갈등 상황, 정부와 시민의 대립, 개발 이익 갈등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청계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시청률을 생각하면 필요한 요소들이죠. 엘로이즈는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 더 자극적으로 만들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친 후 엘로이즈는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직접 현장을 다시 보면서 결정을 내리고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청계천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짜 감동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염되는구나. 엘로이즈가 깨달았어요. 오늘의 폭발적 반응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어떤 자극적인 요소나 인위적인 드라마 없이도 진실 그 자체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알랭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장편 다큐는 현재 방향 그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극적인 요소 추가는 사양할게요. 정말로? 시청률을 생각하면 오늘의 반응이 이미 답이잖아요. 진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콘텐츠예요. 장알랭도 결국 동의했어요. 실제로 오늘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6째 날 소감 진짜 감동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염된다. CNN 특집 클립의 폭발적 반응이 그 증거. 자극적인 요소나 드라마틱한 연출보다 진실 그 자체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마지막 날은 개인적인 감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엘로이즈는 혼자서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어봤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훨씬 많은 의미가 보였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상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물소리, 은은한 조명, 그리고 가을 바람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도심 오아시스였습니다. 걸으면서 이번 주에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박 담당관의 진솔한 설명, 줄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정다운 씨의 헌신적인 봉사, 캐서린의 안전한 야간 라이딩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광통교 아래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 음성 녹음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소감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청계천은 강이 아니에요.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기억이에요.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풍경이에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본 것은 도시공학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 기억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때 가로등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벤치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독서를 하시는군요. 네, 집에서 읽는 것보다 여기서 읽는 게 더 좋아서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조용하면서도 외롭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 적당히 활기차고요. 그분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부터 이 동네에 계셨나요? 네, 40년 넘게 살았어요. 예전의 청계천도 기억하고 지금의 모습도 지켜보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곳이 됐어요. 정말 핵심을 짚는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외국에서 오셨나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청계천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자랑스러워요. 그분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음성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시설의 완성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애정도로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복개된 하천을 복원한 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과 애정을 되살린 프로젝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노신사처럼 독서를 즐기는 사람까지. 이 모든 일상이 가능한 건 신뢰 때문이구나. 엘로이즈가 깨달았어요. 시민들이 이 공간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도시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상이 가능한 거였어요. 도시가 시민을 신뢰한다는 것의 위대함. 그리고 그 신뢰는 생태를 살릴 수 있다. 음성 녹음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시재생 사례 확인이었지만 결국에는 도시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뢰의 힘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공간을 믿고 미래를 믿는 마음이 진짜 도시재생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철학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엘로이즈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청계천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CNN 공식 버전과는 별개로 만든 15분짜리 개인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도심을 흐르는 신뢰 청계천의 기억이었어요. 어떤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이 오직 시민들의 일상과 진솔한 목소리만 담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술이나 예산의 성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청계천에서 배운 것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청계천은 정말로 기억을 복원한 강이었어요. 도시의 기억을, 시민의 기억을, 그리고 엘로이즈 자신의 기억까지도. 3개월 후, 파리 소르본 대학교 회의실이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다음 학기 강의 계획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배경화면에는 청계천의 밤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 위를 날던 황조롱이의 모습이었어요. 엘로이즈, 한국 프로젝트가 정말 대성공이었네요. 학과장이 말했어요. CNN 특집이 에미상까지 노미네이트 됐고 소르본 대학의 명성도 높아졌어요. 네,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도시로 갈 건가요? 독, 싱가포르? 동료 교수들이 다음 연구 대상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어요. 모두 비슷한 성공 사례를 찾으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로이즈는 잠시 웃으며 다른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다만 그 강위의 도시를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청계천에서 배운 건 단순한 도시재생 기법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기억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었거든요. 엘로이즈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황조롱이가 청계천 위를 나는 모습이 회의실 스크린에 투영됐습니다. 이런 장면을 성급하게 다른 도시와 비교하거나 모델화하고 싶지 않아요. 학과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싶으세요? 청계천 모델을 다른 도시에 적용하는 컨설팅 연구는 어떨까요? 새로운 사례를 찾기보다는 검증된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실제로 청계천 다큐 방영 후 여러 유럽 도시에서 문의가 들어왔었거든요. 런던, 베를린, 로마 등에서 청계천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청계천 모델 유럽 적용 연구로 진행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엘로이즈는 개인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박 담당관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엘로이즈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이제 겨울이 왔어요. 청계천에 얼음이 얼고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편지와 함께 겨울 청계천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눈 덮인 수변 산책로, 얼음 위에서 쉬고 있는 새들, 그리고 겨울 옷을 입고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교수님의 다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다운 씨도 안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청계천 지킴이 활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첼은 곧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창밖으로는 생강이 보였어요. 파리의 겨울강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청계천에서 느꼈던 생동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CNN 에미상 노미네이트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엘로이즈에게 더 소중한 건 그 옆에 걸린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수달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그 순수한 호기심과 기쁨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무런 연출이나 계획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벌어진 진짜 교육의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소르본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시와 실내 청계천 모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엘로이즈는 그 요청을 수락했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청계천 다큐를 다시 한번 봤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현장의 소리만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민들의 조용한 대화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했습니다. 댓글들도 다시 읽어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서울로 여행 갔어요. 정말 감동적인 도시네요. 우리 도시도 청계천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과 도시가 서로 신뢰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전 세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들이었어요. 그날 밤 엘로이즈는 일기를 썼어요. 청계천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의 영향 아래 있다. 단순한 현장 조사였던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도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민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신뢰의 힘을 배웠다. 도시가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이 도시를 신뢰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청계천의 철학이 이제는 내 연구의 핵심이 되었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지금쯤 청계천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처음 만났던 정다운 씨도 있을 수도 있고 노신사도 여전히 벤치에서 독서를 즐기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엘로이즈의 눈에는 아직도 청계천 위를 나는 황조롱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처럼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꿈도 함께. 내년에는 정말로 다시 청계천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겨울 청계천의 모습도 보고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겨울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로이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계천의 따뜻한 물소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지워져도 기억은 남는다는 걸 청계천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언젠가 다시 청계천에서 황조롱이를 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도시재생 담론의 새로운 기준이 된 서울. 그 중심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청계천이 엘로이즈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